안녕하십니까. 매듭병원 정형외과 김경원 원장입니다. 매듭병원 신혈과 정소민 원장입니다. 매듭병원 정형외과 임경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경외과 정성균 원장님께서 척추 압박골절에 대해서 좋은 자료를 준비해 주는데요. 압박골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척추에서 가장 큰 부위를 몸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꼭 통조림 캔 모양으로 생겼어요. 긴 팔, 다리 이런 것처럼 댕강 부러지는 게 아니라 통조림 캔 밟아서 찌그러들듯이 부러집니다. 네. 그래서 이해했습니다. 네, 네. 압박골절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이 압박골절이 은근히 많아요. 요즘에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할머니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다 비교적 그 최근에 20년 안쪽으로 편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서 편안하게 그다음에 또 문제 없이 치료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오늘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슬라이드가 있는데 요 가운데 이 네모난 부분 이게 실제로 보면 통조림 모양입니다. 네, 그렇네요. 통조림을 옆에서 쳐다본 건데요. 원래는 이게 네모나게 생겨야 되죠. 네. 근데 이제 요런 애들 살짝씩 찌그러든 게 네. 보이실 거예요. 네. 이게 압박골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네. 보시면 제가 옆에 우리 피사의 사탁 유명하죠. 네. 그거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골절이 됐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골절됨으로 인해서 척추가 변형이 되고 설령 골절이 나중에 낫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피사의 사탑처럼 척추가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뼈가 다 붙는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후유증이 많이 생기게 되죠. 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 나중에 고생하지 않는다. 우리 어렸을 때 꼬부랑 할머니들이 그러면 압박골절 때문에 꼬부랑 할머니가 생긴 건가요? 뭐 물론 연세가 많이 드시면은 우리 척추를 이렇게 세우는 척추 기립근이라고 네. 하죠. 그 기립근 자체가 약해집니다. 볼륨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근육 조직이 지방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굽어지는 것은 있긴 하지만 이 압박골절도 상당 부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꼬부랑 할머니처럼 그렇게 보이시는 분도 나는 허리가 부러진 적이 없어 하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검사를 해보면 딱딱딱 이렇게 부러진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치료를 안 받고 참고 넘어가시다 보니까 이렇게 후유증이 생기는 것이죠.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1차적인 거는 외상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골다공증이 있다던가 그다음에 암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외상으로 인한 압박골절이 있을 때 이 골다공증 여부 그다음에 기존 암 같은 것들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사실은 암 같은 경우는 좀 드물지 않습니까? 네. 그죠?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이 네,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뼈는 부러지면 언젠가 붙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네, 맞습니다. 결국은 붙게 되는데 대개는 3개월 정도를 저희가 시간을 잡아요. 그래서 예전부터도 이제 척추 골절이 되면 3개월 동안 누워만 지내는 겁니다. 근데 왜 누워 지내냐? 이유가 있어요. 척추골의 안정화입니다. 앉거나 서고 하면은 척추뼈가 점점 더 무너져요. 네. 나중에는 붙긴 하겠지만 이미 무너진 상태로 붙어버리면 네.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빠른 안정화로 해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척추골의 복원인데 사실 이거는 그냥 누워만 지낸다고 해서 복원이 되지는 네. 않습니다.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누워서만 지내는 그런 치료법을 얘기해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목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죠. 네. 보면은 자 척추 압박골절의 치료입니다. 방법론적이긴 한데 첫 번째가 이제 침상 절대 안전 가려죠. 그죠? 이게 어쨌든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하죠. 네. 근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누워 계시면은 심폐기능이 떨어지니까 사망이 그렇죠. 일어나죠. 네. 척추골절이든 고관절 골절이든 사실은 사람 생명하고는 아무 하여튼 관계가 없어야 되죠. 네. 근데 보고에는 10명 중에 1명 정도꼴로 다음 해에 사망률을 보인다. 그러니까 그만큼 활동이 줄어들면서 뭐 심폐 기능도 그렇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서 사망률이 올라가게 되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고령 환자분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다 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척추체 성형술이라는 방법이 있고 척추 나사못 고정술이라는 방법이 네.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음. 사실 나사못 고정술은 척추뼈가 많이 그 다음에 상당히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경우 또 많은 부분에서 부러졌을 경우 또 하나는 부러진 애가 신경을 크게 손상을 시키는 경우에 튼튼한 나사못을 박아서 고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좀 드물죠. 네. 대부분은 척추체 몸통만 이렇게 짜부러지는, 압박되는 그런 경우가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 두 번째 척추체 성형술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죠. 네. 척추체 성형술은 쉽게 안정화가 됩니다. 척추 부러진 몸통 안에 심지를 넣는 거예요. 네. 단단한 뼈 시멘트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있는데 그거를 넣어서 압박이 되더라도 찌그러들지 않도록 딱 막는 역할을 네. 하게 되죠. 그래서 쉽게 안정화가 되고 또한 얘는 우리가 뭐 말 그대로 시술입니다. 전신 마취 필요 없고요. 간단하게 국소 마취만 해서 대개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가 되면은 충분히 쉽게 가능할 수가 있죠. 실제로 제가 이게 어떤 분들 사진인데 수술방 안에서 엑스레이 장치가 있어요. 네. 그걸 보면서 요 쇠 대롱 같은 거를 이렇게 뼈 안에다가 심습니다. 네. 요 새까만 것들이 이제 뼈 시멘트인데 네. 이거를 주사기로 이렇게 새지 않도록 네. 하면서 넣게 되죠. 환자분들이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척추체 성형술을 하게 되면 다른 뼈가 또 부러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네. 아직 정확하게 척추체 성형술 때문에 이게 부러졌다라고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뼈가 부러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골다공증이죠, 그죠? 네, 척추체 성형술로 인해서 조기에 보행도 가능하고 활동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정성균 원장님께서 척추 압박 골절에 대해서 좋은 주제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와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